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2022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지원 최종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팀장 김원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총 5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을 이해하고요. 특징들 살펴보면서 내가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본 후 나의 수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 내가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확정할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 점검 1단계입니다. 수시 모집을 이해하고 2022학년도의 수시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시 일정이죠.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중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대학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같더라 하더라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 꼭 개인별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전형 기간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 합격자 발표 전까지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같은 접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감 시간이 5시냐 6시냐 이게 다르기도 합니다. 자, 해마다 이거 놓쳐서 제대로 원서 접수 못하는 친구들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게 바로 대성학원에서 만든 집대성이라고 하는 이북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 14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그 양에. 하지만 이북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링크가 잘 돼 있어서요. 원하는 대학을 누르면 바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영상도 모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수시 모집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입결을 분명히 참고를 할 건데 올해와 전년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격선이 달라지게 되는 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2022학년도의 수시 모집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6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전체 대학을 살펴보시면요. 기존 77%에서 75.7%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주요 15개 대학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70.8%에서 63%로 상대적으로 전체 대학 대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입니다. 학생부 전형이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교과와 종합의 이 비중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종합 전형이 전체적으로는 24.8%에서 22.9%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은 변화폭이 더 큽니다. 44.1%에서 35.3%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42.3%에서 42.9%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은 좀 더 크게 늘었습니다. 7.6%에서 11.0%로.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을 살펴보시면 종합이 4,331명이 줄었고요. 교과는 1,746명이 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으로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 소폭 감소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전체 33개 교에서 36개 교로 늘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기존에 적성 검사를 받던 학교에서 논술로 바꾸었습니다.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 11,162명에서 11,06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편으로 다행인 건 이 논술 전형 대부분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형이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수시에서 그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행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전형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의 경우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영어를 포함하는 활용 대학이 매우 많습니다.
정시에서는 영어 과목의 비중이 크진 않은 편이지만 수시에서는 이 영어 과목이 한 과목으로서 등급,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그 등급 과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 학종 활동 우수형이 기존에는 최저학력이 없었는데 최저가 신설되었습니다. 약학대학의 학부생 모집이 매우 오랜만에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37개 대학에서 수시로 962명을 모집합니다. 전체 모집액 52.2%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약대 이하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분명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의대도 가능하고요. 한의대도 분명 합격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 주요 상위권 대학 학과의 합격선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 실시가 진행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문이과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최저학력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합격선이 아무래도 최저학력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정시 교차 지원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에서 좋은 대학의 학과에 지원하지 못하지만 정시에서는 좀 더 희망적으로 교차 지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시 지원의 어떤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6가지를 살펴보시면 분명 이러한 내용들이 합격선의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종 점검 2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수시 경쟁력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내신을 이야기하는 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입니다. 이 3가지의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교과냐, 종합이냐, 그리고 논술이냐 이 3가지 중에 좀 정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뭐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모의고사 점수 기준 대비 교과가 더 높은 경우, 또 비교가 낮은 경우, 또 상대적으로 교과도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정시 지원 가능한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봤던 6월 평가원 점수를 베이스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점수가 향상되겠죠. 이제 9평 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결국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대성마이맥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수탐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계해 놓은 6평 기준의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와 100분의 1은요, 약간 마이너스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교차 지원 여부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6평 점수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를 감을 잡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 지원 시 9평의 성적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소신, 적정, 안정의 안배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교차 지원의 영향력을 예상해서 만약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배치표 점수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소신 지원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와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는 이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의 경쟁력이 모의고사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렇다면 수시, 정시의 적합성을 따진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수시가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지원 팁을 드린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오른다라고 하면 좀 더 소신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고요. 다소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와 모의고사의 경쟁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수시, 정시 모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팁은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라. 모의고사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면 소신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해볼 수 있고요. 좀 정체기에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정시가 더 유리하겠죠. 이럴 때는 수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 후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 자, 그러한 대학에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모의고사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면 소신 지원, 정체면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차 지원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자, 교차 지원은요,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과 정시 지원 마감 시점에서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즉, 앞으로 이 정시 지원이 올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고 소신 지원 여부를 좀 더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상향 지원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점검 3단계입니다. 자, 교과 종합의 입결을 확인해보고서 수시 경쟁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는 아무래도 높은 교과 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과 전형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가 있습니다. 그 추천형의 경우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해당 대학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전형 방법으로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면접 없이 일괄적으로 교과 100%로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면접고사 실시 선발하는 대학이 연세대 추천형, 명지대 교과 면접형, 이화여대 고교 추천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매우 많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대학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 교과 80%, 서류 20%입니다. 면접고사가 폐지됐고요. 교과의 반영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 6으로 한국사는 4 이내여야 됩니다. 건국대 KU 지역 균형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가 100%예요. 즉 일괄 전형이라는 소리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합 5입니다. 한국사 5 이내. 수의에는 3합 5로 한국사 4 등급 이내입니다.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 인재의 경우는 교과가 60%, 서류 4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양대 교과는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 100%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과 80%, 면접 20%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에 비해서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역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높게 합격선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선발입니다. 학업 능력, 잠재적인 능력, 본인의 특장점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점점 학업 능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학업 능력이 우리는 몇 퍼센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점점 학업 능력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기존에 합격하는 등급 컷에 비해서 내신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합격선이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단계별 전형이 많습니다. 1단계에서 대학별로 일정 배수만큼 서류로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후 최종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대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업 우수형은 1단계 6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이고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계열 적합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5배수이고 면접이 40%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입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이 두 가지 이 차이가 지금 이제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입결의 등컷이 다르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 살펴보시겠습니다. 활동 우수형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5에서 4배수만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가 진행됩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결에서 점수가 좀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탐구형, 이화여대, 홍익대, 숙명여대 서류형은 면접이 없고 서류평가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나는 학종 경쟁력이 있나라고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신 점수겠죠. 또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이 이제 올해부터는 한 학기당 하나밖에 넣지 않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5학기 내용을 잘 어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이 일반고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드러나 있지 않는 과목들, 심화 과목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수 과목들의 특색이 나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등도 충분히 학업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계획이 명확한가인데요. 이것은 자소서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근데 요즘에 보면 자소서가 없는 대학의 전형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자소서가 없는 경우는 생기부에 일관된 기록들이 자기의 자소서의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계획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종합 전형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항목이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를 이 4가지 요소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 내가 교과 대비 학생부 종합의 경쟁력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70%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체적으로 최고 등급과 평균, 최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의 70% 선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교과 전형만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합 같은 경우는 이 합격 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 전형의 합격자 7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대가 최저 등급이 2.8이 보이고 있지만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1.6, 1.9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려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합격 컷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요 대학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저희가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이 이북을 활용할 때 그 모집 요강, 입결 자료를 읽는, 해석하는 방법을 주요 대학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의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입니다. 자, 똑같은 대학을 좀 비교를 좀 했어요. 자, 물론 모집 인원들, 뭐 경쟁률, 충원 인원들 다 다르겠는데 우선 뭘 볼 거냐면 최종 등록의 70% 컷을 보시면 당연히 지역균형은 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컷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의 경우는 최저도 없고요. 지원하는 어떤 고등학교의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점수, 이 교과 점수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전형의 점수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입니다. 활동 우수형이 이러한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50% 컷이 1.1, 3.5 정도, 그리고 70% 컷이 1.5에서 4.6입니다. 아무래도 종합이다 보니까 이 점수폭이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천형이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종합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입결에 비해서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합격선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의 이 움직임들을 보면 충분히 비슷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려대 보겠습니다. 고려대는 종합이 2가지입니다.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최저가 있고 계열 적합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자, 점수들 전체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70% 컷이 2점대 후반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계열 적합형은 4점대 중후반입니다. 즉 어떤 이수 과목이랄지 어떤 활동들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우수형보다 많은 친구들이 최저가 없음에도 합격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 등급 컷 잘리는 이 점수대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을 살펴보시면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일반 전형에 비해서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70% 컷이 1점대 중후반인 거예요. 특징을 살펴보시면 고대는 자소서가 모든 전형에서 폐지됐습니다. 학교 추천이 일괄이고요. 학생부가 교과가 80%, 서류가 20%입니다. 학업 우수형 단계형이고요. 계열 적합형도 단계형인데 여기서 최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대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는 기존에 학생부 종합이 1이 있고 2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년도에서의 모집 인원 1, 2, 경쟁률이 대략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고요. 충원 인원 그리고 최종 등록의 70% 컷이 이렇게 좀 다른데 1은 수능 전에 서류를 내야 되고요. 2는 수능 후에 서류를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하는 게 보통 앞쪽에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지원해서 합격선이 좀 단순 등급으로 보면은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학생부 종합이 기존에 1, 2가 있었는데 통폐합이 되면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0% 컷이 1.3에서 2.6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교과 100%이고요.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들이 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한양대학교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 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위쪽이고요. 아래쪽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당연히 교과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1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죠. 제가 신설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제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자, 교과는 1점대 초중반에서 그리고 학종은 4.8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폐지되고 지역균형 선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때 폐지는 됐지만 결국 이게 이름이 바뀌었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체했는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일반 전형에서 합격 컷이 매우 낮게끔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걸 너무 확대해서 그러면 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조금 이제 위험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가 종합으로 해서 경쟁력이 많다라고 하면 그 등급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여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똑같은 학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70% 컷이 1점대 중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은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고 교과에 비해서 다소 등급컷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70% 컷이 2점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 살펴보시면 고교 추천 교과가 80% 면접 20%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이 종합인데요. 서류 100%입니다. 즉 일괄입니다. 수능 최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관심대학과 학과는 각 대학의 요강과 입결을 홈페이지 또는 대성학원 자료집을 이용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종 점검 4단계입니다. 교과 종합에 경쟁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다면 논술 전형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능 전에 실시하는, 후에 실시하는, 그리고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만약에 최저도 불투명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은 경쟁률이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수능 점수가 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지원 가능 대학이 좀 낮게 형성되는 대학을 우리는 보통 거기 합격을 하면 납득된다고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향상될 수 있을까까지 고려해 보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개 영역 4합 5, 6 또는 3합 3부터 해서 9까지. 자, 전체적으로 4합
5, 6 정도, 3합 3, 4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거의 보시면 의예과 치예 이런 식으로 의학 계열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2합 3, 4, 5, 6, 7, 뭐 1합 3, 또 미적용되는 이 각 대학 학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논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의 출제 유형이 다른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통합 또는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수리 과학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의학 논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논술도 언어와 수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과학 통합이 있는데 각 대학 지금 정리해 뒀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수리로만 보는 대학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종 점검 5단계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모두 체크했다면 나의 수능 최저 기준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2022학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종합은 연세대 활동 우수형,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종합이 최저가 없었다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입결 합격선보다는 다소 낮게 내려갈 겁니다. 자, 교과는 건국대 KU 지역균형이 최저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 광운대 명지대는 여전히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논술을 보시면요. 논술은 학생부 영향력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실질 경쟁률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시험을 보더라도 의미가 없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리 안 보기 때문에 겉보기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대비로 수능 최저 기준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 대비를 할 때는요. 대학별로 기출문제들을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가 과목이 수학만 나오는지 수학과 과학이 나오는지 과학이 또 선택할 수 있는지 통합인지도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채점 기준까지 참고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주요 전형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제라고 써놓은 것은 재학생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표시해 놓는 것은 수능 최저가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입결만 보고 그걸 착각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라고 하면 합격선이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없는 것 놓고 논술 전형에도 최저 자체가 아예 없는 것까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화면 캡처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대학과 학과의 최저 기준 역시 제가 한 번에 다 정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성학원 자료집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대학 홈페이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시 합격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권, 안정권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수시와 정시의 지원 라인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은 실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 부분 잘못하면 너무 상향 지원을 할 때는 그 눈높이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가능권, 안정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 과목의 맥시멈 등급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 그렇게 나오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각 과목의 맥시멈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도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교과 등급이 2.6 정도 됩니다. 뭐 좋죠. 학업 능력 중상, 전공 적합성 중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놨던 것은 나름대로 이 점수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점수대에서 경쟁력이 학업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뭐 내신 주요 과목이랄지 수상이랄지 어떤 동아리랄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6평 점수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전년도에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의 1단계 합의였는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어요. 아쉬웠네요. 자,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보니 한양대, 성균관대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학생이 좀 정리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어때요? 라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논술 준비가 전체적으로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논술 부담이 있고, 그리고 교과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종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지금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 종합, 성균관대 종합, 한양대 종합. 자,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지금 종합에 최저가 없습니다. 연세대 역시 논술이 최저가 없어요. 자, 이런 게 너무 아쉽고, 내가 한양대, 성균관대 이상을 가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할 카드가 지금 이제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올려서 동국대, 고대 세종에 약간 꽈도 어떨까? 물론 논술에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이 친구의 이 6평 점수를 보면 앞에서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대성마임의 기준 점수로 의하면 대략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감안하고 나의 교과 학종의 경쟁력을 살펴보시면 제가 대략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괜찮다. 좀 이건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약간 파란색 계열로. 네. 그리고 조금 힘들 것 같대라고 하면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학종에서 지원해서 한번 결과를 노려볼 만하다. 이미 그 전년도에 1단계에서 합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저만 잘 맞추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고대를 합격하는 것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이 종합의 합격 여부는 또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학생으로 한번 볼까요? 지원 사례 두 번째입니다. 자, 내신이 좀 더 좋네요. 1.84입니다.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나쁘지 않습니다. 논술 준비가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점수들 6평 점수도 있습니다. 점수 학생보다 좀 더 좋아요. 특징이 올해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에요. 자, 보시면 대학에서 발표했을 때 뭐 특별히 뭐 미적 기하에 대한 것을 유불리를 뭐 정확히 말은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기하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논술이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뭘 희망하느냐? 주요 대학의 건축학과 또는 한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기의 좋은 점수,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좀 골고루 좀 정리해봤죠. 종합이 2개고 이 교과가 4개 정도 되고 한의대에서는 한번 이제 욕심을 한번 좀 내봤습니다. 같이 분석을 해보죠. 6평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니까 딱 이 정도예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하나 표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화여대는 이게 일명 낚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많이 좋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는 충분히 뭐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띄워놨고요. 빨간색 계통 부분 좀 부담스럽다. 네. 왜냐하면 최저가 약간 왼쪽에 노란색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합격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지원 학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신이 3.4 정도입니다.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중, 그 다음에 논술, 중하 정도로 했습니다. 자, 6평 점수들 쭉 볼 수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생명과학, 항공, 운항 정도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었어요. 어떻게 하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평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보시면 본인이 욕심내고 하는 데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수예요. 물론 9평을 잘 봐서 더 상향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색이 약간 노란색 이상입니다. 좀 빨간색 계통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물음표 자리에다 경희대 유전 생명 정도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역시 전체적인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이 안 되면 논술을 좀 지원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논술을 좀 많이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이 친구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에 매진을 해서 수능 시험도 잘 보고 그러면서 이제 논술 실력도 덩달아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점검 6단계입니다. 정했는가? 이제 마무리 잘 합시다. 자, 제가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수능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자, 70%의 등급 코스 해석입니다. 분명 마지막 문을 닫은
최종 100% 든 것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도 해야 될 거고 또 변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입시 환경이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70%에서 최저가 만약에 신설된 부분이 있거나 뭐 그런 변동들이 있으면 그걸 잘 감안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교과 전형이라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학업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 또 못지않게 전공 적합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출제 유형 분명히 내가 수학만 할 수 있는 건지 수학과 같이 할 수 있는 건지도 꼭 체크해 봐야 되고요. 당연히 수능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있으면 수능 최저만 있다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충분히 내가 가능한가 꼭 잘 체크해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오를 거야 라고 했다간 나중에 기회가 6장 모두 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안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도한 상향 지원은 금물이다라고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출 서류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수상 내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잘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한 학기당 1개의 수상 실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는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안배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자, 대학별로 제출 서류가 다 달라요. 또 자소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대학별 고사의 시기를 잘 체크해라 라고 했습니다. 수능 이전에 시행한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 결과로 응시 여부 결정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일괄 전형인 경우도 있고요. 이 면접 자체가 수능 이전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수능 점수로 응시 여부를 결정 못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 이후 시행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수능 이후에 단계형 면접이 시행되는 대학을 말하는 거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대학별 고사의 중복 여부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고사일이 중복되고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잘 이용하면 지원자와 실제 응시자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가 날아가는 경우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마지막 거기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대학 딱 하나만 독립되어 있는 그 고사장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지원 후 성적과 경쟁률 고려해서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지원 일정 주의하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마다 지원 기간이 달라요. 마감 시간이 달라요. 제가 지금 실루엣으로 준비했는데 이 앞에서 보신 장면 기억하시죠? 네. 서류 제출일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대학별 고사일 꼭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전형에 따른 제출 서류를 완비해야 될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서를 내면요, 우리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그 캠퍼스 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잊으세요. 합격하고 충분히 뛰어다녀도 됩니다. 자, 수능 공부에 집중하시고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시 지원 최종 점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영상은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 했습니다. 자,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은 당신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팀장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